네, 오늘은 오늘 발표할 종목이 있었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발표보다는 이런 주제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사실 이제 2강입니다. 2강 1대1 주식과 2강. 그래서 손절이냐 견디느냐 또 인내의 괴로움인데, 이제 사실 손해를 보면은 이제 마인드가, 아무래도 이게 정말 웃긴 거는 마인드가 완전히 다르게 돼요. 그러니까 플러스인 상태라고 마이너스인 상태가 완전 다르거든요. 그래서 플러스 상태에서 뭐 언제든지 이제 견딜 수가 있지만, 마이너스 상태는 이제 뭐 마이너스 10%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, 원래 사실 마이너스 10%는 원래 두들겨 맞고 시작하는 게 정상입니다. 정상인데 요즘에는 뭐 계속 장이 좋았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많이 없을 수가 있는데, 이제 마이너스 10% 정도 괜찮은데 마이너스 20%부터는 이제 굉장히 고통이 많이 오거든요. 특히 물량을 많이 실었다면은. 그 저는 뭐 물량을 많이 싫고 그렇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힘들 때가 사실 기본적으로 많아요. 네. 그래서 손절이냐 견디냐인데, 일단은 제 생각을 한번 말하면은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.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 각자 틀리고,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손절, 웬만하면 사실 손절을 안 하는 게 좋은데, 가장 중요한 걸 때 손실 날 때 마인드는 이거예요. 기본적으로는 아직 팔지 않으면 손해는 아니다. 그걸 항상 명심을 해둬야 됩니다. 팔지 않으면은 손해 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, 이거는 어쨌든 정답은 없고 다 각자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건데, 제가 생각하는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, 일단은 손절이냐, 어쨌든 손해가 났을 때 손절이냐 견디냐인데, 일단은 전제 조건은, 제가 생각하는 전제 조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당연한 건데, 애초에 그냥 떨어져도 덜 불안한 종목을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1강에서도 말했지만, 자기가 잘 아는 종목, 정보 위에 있는 종목을 사자 그랬죠.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도 약간 당연히 그러면 덜 불안하고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. 그 주식을 샀을 때. 그래서 애초부터 심리적인 싸움에서, 그러니까 이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. 마이너스가 나도 난 이 종목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,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확신을 갖는 종목을 먼저 사자. 정보 위에 있는 종목. 그래서 이건 뭐 뻔한 얘기지만,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손실을 견디를 얘기할 때 이 전제 조건인데,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만의 느낌은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거는 뭐 제 경우인데,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. 뭐 이틀 연속 크게 떨어졌으니까 내일은 반등할 거야.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질 때는 없겠지. 이런 마인드는 정말 잘못된 마인드입니다. 언제든지 거기서 더 빠지는 게 주식이고, 상상을 초월하게 봤잖아요. 상상을 초월하는 게 빠지는 게 주식이니까. 뭐 예를 들어서 또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일단 제 스타일이 절대 아니고,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% 손절매한다, 뭐 그건 각자의 스타일에 맡기는 건데, 저는 일단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. 마이너스 10%는 뭐 손절매한다, 마이너스 20% 손절매한다, 그렇게 기술적으로 하지 않고, 뭐 예를 들어서 또 마이너스 20%에서 내가 추가 매수한다, 사실 이런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. 저는 이제 실적에 따라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손절을 하는 거라서. 두 번째는 어떤 그런 느낌만으로는 주식을 손절하거나, 아니면은 뭐 단지 그 수치상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는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, 그다음에 세 번째는, 사실은 이제 손절을 만약에 했다면은, 손절한 후에 올라가면은 그게 사실 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치는 거거든요. 근데 내가 만약 어떤 선택을 해든지 간에 견뎌서 더 떨어질 때가 있겠고, 견뎌서 이게 당연히 더 떨어질 때가 있겠고, 손절했는데 당연히 더 오를 때가 있겠죠.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정말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.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해서 후회는 하지 말고, 거기서 내가 왜 그런 포지션을 취했는지를 배움으로 생각하자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나면은, 일단은 플러스 나는 거랑은 마인드가 사실은 틀릴 수밖에 없는데,
손절이냐 견디느냐를 먼저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먼저 전주 조건은 제가 생각하는 건 떨어져도 일단 덜 불안한 종목을 샀으면 좋겠고, 두 번째는 뭐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안 떨어지겠지, 이런 마인드는 갖지 말자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도 엄청난 후회가 따를 수 있고 뭐 기쁨이 따를 수도 있겠죠.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. 그래도 그 과정을 다 배움으로 좀 생각을 하자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고,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이 어쨌든 제가 산 가격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저는 이 룰에 따라서 제가 하는 건데, 이제 주식이 떨어졌을 때 과연 손절을 하나 견디느냐 그걸 파악할 때 일단 첫 번째는 이 시장이 문제인지를 보는 겁니다. 어떤 시장에 문제가 있는지,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시장이 급락한다거나 뭐 어떤 안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미국 시장이 폭락해서, 아니면은 뭐 또 중국 시장이 폭락해서 우리나라가 같이 그 다음날 또 두드려 맞을 때가 많으니까. 근데 사실 이럴 때는 웬만하면은 어쨌든 기업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엄청나게 급락이 나와요. 근데 사실 그렇지만 기업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근데 정말 뭐 이제 뭐 퍼나 PBR로 보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샀을 때 퍼가 뭐 12였는데 지금 10으로 떨어졌는데 더 사야지. 퍼 8이니까 이거 더 떨어져서 더 사야지. 이런 마인드는 사실 힘들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시장이 한번 뭐 이렇게 뭐 보셨겠지만 이런 거는 정말 아름다운 수치예요. 아름다울 때 수치. 지금 뭐 이틀 전에 대만 증시를 보셨죠? 하루 만에 4.5%인가? 5.5% 빠지면서 그냥 타임머신 타고 다시 1월로 돌아갔어요.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거의 5월인데 5월달까지 주가가 잘 올라왔는데 이거 그냥 한 방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. 이게 항상 시장의 무서움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장의 무서움을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, 뭐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, 처음 시작할 때 10월에 뭐 금리 올린다고 그때 벌어놨던 게 그냥 다 날라갔어요. 그냥 일주일 만에 다 날라가더라고요. 그리고 복구도 안 되고.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고, 주식을 왜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지 알겠구나.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주식 처음 할 때 사실 저도 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막 반도체 뭐 SNS 텍 막 미친 듯이 오르고 할 때 주식이 뭐 너무 쉽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, 처음에 두들겨 맞으니까 알겠더라고요.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. 네. 그래서 이때는 퍼 PBR, 시장이 떨어질 때는 퍼 PBR로 막 대응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기다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, 아니면 뭐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건데, 사실 퍼가 낮았다고 더 사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왜냐면 이거는 아름다운 수치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응급실에 왔는데 어떤 환자가 근데 뭐 죽기 직전인데 그 사람한테 뭐 담배 피지 마세요, 음식 좋은 거 먹으세요,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. 그런 얘기는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. 정말 이 상태는 그냥 한마디로 응급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는 이 논리는 되게 사실 무의미해요. 그래서 이 지표로는 하지 말고, 다만 이런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겠다, 아니면 이건 좀 기업가 본질이 아니다, 그럴 때는 많이 떨어져 있어도 어떤 기업 가치를 믿고 일단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의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보는 거고,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관련된 산업의 문제인지를 좀 보는 거예요. 주식이 떨어졌을 때. 그래서 최근에 느끼는 거는,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퍼 리레이팅이 된 종목이에요.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주가가 벌써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이제 실적으로 가는 게 있고, 주식이 퍼 리레이팅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실적으로 올라오면 그나마 다행인데, 실적은 거의 그대로인데 퍼로 올라온 애들이 있거든요. 뭐 지금 최근에 K드라마 애들도 그렇고, 지금 실적은 뭐 나온 게 없고 나온다는 확신은 있지만, 근데 이미 주가는 퍼 리레이팅으로 땡겨놨거든요. 그리고 뭐 반도체 소재주 같은 애들, 뭐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뭐 코미코나
뭐 다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. 하나 머트리얼즈 실적은 잘 나올 건데 어쨌든 얘네는 제가 예전에는 봤을 때 막 원래 15가 정상적으로 받는 애들인데 퍼 10까지 내려간 적도 많거든요, 사실. 그래서 항상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을 외친다면은 일단 의심을 갖고 봐야 돼요. 절대 그걸 믿으면 안 되고, 왜냐면 퍼 10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. 퍼 10에서 한 1, 2년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퍼 15에서 퍼 20까지 기본적으로 주는 시장이 돼버려가지고, 그러면 실적이 어쨌든 상승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 얘네는 퍼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, 또 주식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냥 두드려 맞아요. 그냥 마이너스 30%는 그냥 30% 그냥 일주일만 날라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의 문제인지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. 특히 퍼 리레이팅이 됐거나,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문제면은 내 거가 이제 두드려 맞는 거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만약에 살 거면. 왜냐면 주가가 이미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.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 전반적으로 이게 다 하향이다. 그러면은 뭐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죠. 아니면은 자기가 봤을 땐 또 실적이 잘 나와서 또 좋아질 것 같다. 그럼 당연히 인내할 수 있는 거고.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의 문제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, 사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시장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왜냐면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막 저는 뭐 주식시장이 엄청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. 지금은. 일단 왜냐면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고 또 계속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올해는. 그 다음에 이번에 일단 관련된 산업의 문제인지를 좀 파악을 하는 거예요. 특히 퍼 리레이팅이 된 종목에서 좀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업의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거. 이게 가장 중요한데, 손절할 건지 견디는지. 그래서 일단은 주식이 떨어질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, 여기서 진짜 웃긴 거는 어떤 인지 오류가 일어나요. 그러니까 다 주식이 갑자기 떨어지면 이게 더 안 좋아 보이거든요. 사실은 그게 아닌데, 일시적인 걸 수도 있는데 남들이 그냥 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,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은 나도 이건 안 좋게 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사실 주식시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많이 빠진 적이 있고 빠져나가려 노력하지만, 근데 이거 인간인 이상은 이거는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.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건데, 어쨌든 그럴 때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불안을 완화를 시켜줘야 돼요, 사실은. 그러려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일단 주담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나 뭐 저도 일반인이지만 그럴 때는 그냥 뭐 자기 돈을 잃는 거니까 사실 뭐 그때는 물불 가리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무슨 애널리스트다, 어디 회사다, 뭐 정말로 이렇게 해도 요즘에 사실 주담이 탐방을 거의 안 받기 때문에 통화하기지 널널하거든요. 그래서 좀 이제 잘 매출이랑 막 그런 거를 이제 회사에 대해서 잘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서 통화를 하고, 뭐 주담이 예를 들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. 그럼 일단 안심은 되니까,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, 다 믿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은 되잖아요. 뭐 자기가 공부한 게 있을 테니까. 그래서 먼저 주담과 통화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요할 것 같고 불안을 해소하는데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 견디냐를 선택할 때, 일단은 실적이 미스가 나와서 아마 빠질 게 많을 거예요. 실적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예상보다 항상 실적이 안 나올 거를 좀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. 잘 나올 거보다는. 어떤 일이 기업에서 있을지 모르고, 특히 사실 대기업 같은 거는 더 분석이 어려워요. 사실은 대기업은 사업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. 그래서 사실 원래 그냥 일반인 개인 투자자들 중소형주 하는 게 가장 좀 더 쉬워요.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은 정말 분석이 어렵고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정보도 되게 많기 때문에. 근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실적이 미스를 했을 때, 저는 이제 어쨌든 투자자라면은 뭐 기본적으로 1분기만 보고 볼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거가 있는데 그것보다 좀 안 나와도, 그래서 손실이 나도 한 분기 정도는 제가 봤을 땐 봐줄 수 있다는 거죠. 그거를 좀 염두에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, 왜냐면은 어쨌든 뭐 기업은 주식 투자라는 건 어쨌든 동행인데, 뭐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사업을 차려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3개월 만에 내가 예상한 것보다 안 나왔어. 그럼 너 빼. 사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. 사실 저는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1분기 실적이 안 나와도 봐주는데,
다만 이제 분석을 열심히 해야죠.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이게 손절할 거냐 뭐 그 견디냐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매출은 잘 늘었는데 매출은 뭐 120억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을 내가 막 40억을 50억을 예상했는데 뭐 갑자기 영업이익이 30억이 나왔어요. 근데 뜯어보니까 판관비가 증가했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특히 4분기 이럴 때가 많거든요. 사실 4분기 때는 거의 예상보다 잘 안 나올 때가 많은데 회사가 잘 되면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영업외로 뭐 어떤 손실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뭐 50억을 뭐 예상해서 30억이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매출이 그래도 내 예상만큼 똑같이 20% 정도가 늘었으면은 사실 이거는 어떤 일시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잖아요. 사실 이런 거는 저는 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또 매출이 뭐 예를 들어서 이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런 거를 잘 파악해서 생각을 하는 게 굳이 꼭 손절을 한다기보다는 충분히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잖아요. 뭐 제가 최근에 사실 들고 있는 게 저도 이제 YG를 좀 들고 있는데 YG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조선구마사 문제가 터졌어요. 그래서 조선구마사가 이제 방영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뭐 제작비가 한 320억 들었거든요. 300억인가?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. 그럼 지금 이거 뭐 당연히 이걸 틀지 못하겠다 SBS랑 싸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. 그래서 일단 열이 받죠. 왜냐면은 이건 뭐 생각지도 제 생각과는 예상 못했던 건데 그래서 이걸 얘기를 안 했구나 또. 일단 리스크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리스크가 일단 범주 안에 있으면은 제 생각 막 여러 가지 리스크를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리스크가 범주 안에 있으면 내 생각에 있으면은 뭐 어느 정도 이거는 내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. 제 말은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들고 있는 거니까 실적이 나왔어요. 예상치 못한 뉴스가 나왔어요. 리스크가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어쨌든 회사가 완전히 잘못한 건 아니고 그리고 SBS와 손실을 나누기 때문에 아직 손실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당연히 법적 공방이 몇 년도 갈 거고 또 중요한 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50억이 나왔다고 쳐도 YG 같은 경우는 이제 빅히트에서 300억 정도가 350억인가 받을 게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수 있고 또 영업 현금 흐름을 봐도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해도 되고 또 이거는 사실 일시적인 거니까 회사한테는 뭐 기업이라고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. 예상치 못한 문제가. 근데 그게 일단 기업의 범위 안에서 있으면은 저는 뭐 가슴은 쓰라리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내가 한번 견뎌보겠다.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건데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. 일단 마인드가 일단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진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마음고생을 예전에도 특히 했을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. 미중 무역 전쟁 났을 때 그때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빠지더라고. 퍼가 뭐 계속 내려가니까 매수하면 또 내려가고 여기가 더 떨어질까? 더 떨어지고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마이너스 10% 15% 더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건 예측할 수 없고 어쨌든 손절이냐 견디냐를 제가 선택할 때 제가 보는 거는 이 세 가지. 저도 이제 정리가 돼서 좋은데 시장의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산업의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의 문제인지를 한번 보자. 그래서 불안하면은 주담하고 통화도 해보고 또 실적을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정도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겠다.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주식시장이 뭐 힘들지만 뭐 항상 주식시장 원래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마인드를 항상 다지려고 하는데 또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. 네. 근데 어쨌든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제 생각과 좀
같이 갔으면은 좀 말해줬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